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학생이 6학년인데 과학을 읽고 궁금한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질문에 자유가 있고 동아쌤은 답변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자, 지구는 땅지자의 공무입니다. 태양을 클 때자가 변량자입니다. 중심으로 돕니다. 그러면 태양이 있고, 빨간색인데 태양이.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도는데, 자, 도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행성? 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하나 부족하다. 명왕성. 해왕성. 해왕성 빠진 거 아니에요? 명왕성이 빠졌어요? 해왕성, 명왕성. 명왕성이 빠졌어요. 명왕성이 빠졌대요. 야, 그러면 이걸 빙글빙글 도는데 그럼 왜 들을까? 그러면 크기가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이 태양이 농구공만 하면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지구는 탱탱볼? 오, 맞습니다. 탱탱볼. 탁구공 탱탱볼 말합니다. 탱탱볼. 그러면 이 중력 차이가 이거하고 무게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크겠죠, 이게. 농구공하고 탱탱공하면 농구공이 훨씬 무겁죠. 그런데 이 지구가 이 태양이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서 뭉쳐서 빙글빙글 이 태양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도는데 이 무게가 있는 것은 M 중력을 가져요. 뭐라고? 중력. 무게중 힘력 중력을 가져요. 그래서 당겨.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인력. 만 가지 있는 사물들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가 떨어져요? 사과가 툭 하고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도 중력이 있지만 얘도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중력의 힘은 M 곱하기 M을 하고 이 거리가 있죠,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여기다 상수를 곱해주면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의 공식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얘를 당기면서 한쪽으로 회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여기 공기 중에는 이 우주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항이 없으니까 이 회전 힘이 어디에 부딪혀갖고 점점 느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더 특별한 힘을 누가 추가했나요? 여기 지구에 엔진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도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는 태양이 이 이걸 은하가 그러는데 은하계의 중심이면서 중심 질량이면서 그쵸? 애초에는 어쩌면 태양밖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덩어리들이 지구에 뭉치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가스가 이렇게 회전을 했겠죠. 일정 부분으로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굳은 게 도는 속도가 계속 똑같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답변이 됐나요? 네. 자, 다음. 빛이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이유는 자, 이런 걸 질문하신 거죠.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볼록 렌즈가 이렇게 빛이 오면 그죠?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고 이거는 똑같이 가고 이거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초점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오목 렌즈가 있다면 빛이 이렇게 와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퍼진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굴절률이라고 그래요. 굴절은 뭐예요? 꺾이는 거예요. 굴절하는 비율이
굴절률이 다 물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네. 근데 이 빛은 뭐라고 하죠? 빛은 하나의 알갱이라고 할 때는 입자설이라고 그래요. 입자. 뭐라고요? 입자. 입자설이라고 그러고, 이게 파장이라고 할 때는 파장이라고, 빛이 에너지의 파장이라고 하는 파동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대요. 빛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각도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점을 접하는, 여기에 딱 접하죠, 이렇게 평평하게 접한다는 건 뭐냐면 동전이 있으면 땅에 이렇게 접하는, 맞나요? 네. 그거에 수직으로 돼 있어요. 항상 이게 접하면 지구로 수직으로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나가야겠죠. 이게 직각이 되겠죠. 이게 수직이니까 이건 직각으로 반드시 가겠죠. 이건 이렇게 꺾이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가겠죠. 이해됐어요? 똑같이 만약에 이건 이렇게 직각이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또 이렇게 직각이려면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직각이려면 또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나온 것보다 퍼져서 가죠, 이만큼. 이런 것처럼 어떤 물체를 지나갈 때 꺾이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물에서도 이렇게 꺾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요 직선을 방침으로 해서 요만큼 입사각 들어오는데 이렇게 꺾이는 굴절각 하는 게 물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유리에서 굴절 비율이 있는데 이 꺾이는 비율이 이 볼록함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따라서 물로 들어갈 때랑 여기다가 기름이나 아니면 투명한 뭔가를 넣었을 때 꺾이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두꺼운 쪽으로 꺾이나요? 라는 거는 다음에 좀 더 공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다시 과학 선생님이 다음에 놀러 오면 물어봐갖고 또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헬륨을 마시면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이게 헬륨은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들이 제일 가벼운 원자번호. 원소는 뭘로 되어 있냐면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그 바깥에를 전자들이 돌아요. 이렇게 전자들이 돌거든요. 네. 근데 이 핵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는 보통은 2개가 돌고 2개가 꽉 차요. 2개만 돌면. 그 다음 껍질부터는 8개씩이 돌아요. 여기는 2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도 8개가 돌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도는 8개도 또 있지만, 어쨌든 이 원소에서 요 플러스가 1개, 중성자, 플러스끼리 있으면 서로 퍽퍽퍽 부딪히니까 중화시키는 중성자가 1개, 전자가 1개, 이렇게 1개씩 있는 걸. 근데 이건 되게 가벼워요. 핵이 10원짜리면, 이게 10원짜리면, 이 전자는 잠실 운동장 알죠? 야구하는. 그 담장을 돌고 있는 먼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가볍죠? 그래서 이게 한 개, 중성자, 양성자 하나씩 있는 거를 수소라고 그래요, 수소. H. 근데 이게 양성자도 2개, 플러스도 2개. 이걸 플러스를 양성자라고 그래요. 양성자. 중성자도 2개. 전자도 2개 있는 거를 헬륨이라고 그래요, 헬륨. 공기는 질소가 많죠. 네. 질소가 많고. 근데 그 다음에 산소도 있고, 그렇죠? 이 원자번호, 이 산소는 16번인가? 8번인가? 16번이고, 이것도 질소도 한 14번 정도 돼가지고, 어쨌든 뒷번호로 이거는 무거워요. 공기는. 헬륨보다. 그래서 헬륨 마시면 동동동동 뜨는데, 헬륨이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헬륨가스를 마시면 이 헬륨가스를 마시면 이 목에 자극을 줘서 목젖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게 되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넓게 되면 이렇게 올려요.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관이 좁은 큰 게 있고 관이 좁은 게 있어요. 작은 거에 있으면 삐 소리가 나죠. 근데 넓은 거는 부 소리가 나죠. 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리는 왜 나오냐면 이 목젖을 진동해서 오거든요. 진동해서 소리가 나는데 많이 울릴 때는 깊은 부 소리가 나는 거고 좁을 때는 디디디디 울리니까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수가 있을 때 더 많이 울리는 거는 굉장히 많이 울리죠. 1초에. 이걸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 엄청나게 많이 진동하잖아. 짧게. 그러니까 이 목젖에서 이렇게 해서 턱으로 해갖고 입으로 나올 때 여기서 울렸을 때 이게 헬륨가스가 자극을 줘서 목젖을 좁히니까 삐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산소가 금속을 녹슬게 한데, 그러면 녹슨다는 건 뭐냐면, 이 금속이 있으면, 만약에 철이 있으면, 이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녹슨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면, 산화한다고 그래요, 산화. 나무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불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에다가 산소가 결합하면 이 못의 표면이 빨갛게 변해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자 보세요. Fe는 철분인데 이게 이 쇠철분 말고 순수한 철분인데 이 철분에다가 산소 이거를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이거를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해요. 그러면 여기 헤모글로빈하고 뭘 결합해요? 산소를 운반해요. 그래서 이게 피라고 그래요. 그래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강색.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갛게 녹슬으니까 빨간색으로 해줘야겠네. 빨간색이에요. 녹이 슬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산소랑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떼줘요. 불을 뻔해서 에너지를 주면 이 산소가 이 불하고 결합을 해서 불타면서 없어져요. 네. 없어지면 쇠만 남아요.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쇠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랑 떨어져요. 산소가 다 쓰고 쓰면 동맥은 산소가 결합하니까 피가 빨간색이죠. 근데 산소가 떨어지면 정맥은 무슨 색이죠? 파란색. 이런 겁니다. 파릇파릇.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산소가 금속을 녹슬게 한다는 건 뭐라고요?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산소와 결합을 떼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해주면 되고 그러면 산소를 제거하면 철만 남는다고. 파릇파릇한. 이해됐나요? 네. 자, 다음 물에서 수소를 얻는 방법. 자, 물은 H2O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수소 원소 2개랑 산소 원소 하나랑. 근데 이렇게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자연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2개로 붙어있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소 기체라고 해요. 수소 기체. 그러면 산소도 O2로 산소 기체로 존재하겠죠? 2개씩. 자, 그런데 이 H2O에다가 디지직 하고 전기를 통해요. 그럼 전기를 먹으면 산소가, 나 자유롭게 떨어질래! 하고 디지직 떨어지면서 O2로 딱 돼요. 그러면서 나머지가 수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기로 나누었다고 해서 전기 분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를 물속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뭐가 많이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우주선에다 실어버리면 수소하고 뭐만 결합하면 산소만 결합하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주에서 쓰기가 좋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수소와 산소를 뜰 때 여기다 뭘 썼어요? 전기를 썼죠. 네. 그러면 얘가 전기를 갖고 있죠. 에너지를. 근데 이걸 결합하면서 물이 생기면 또 여기에 뭐가 남아야 돼요? 에너지가 남아야 되죠. 네. 그럼 우주에서 에너지도 쓰고 물도 먹고.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물이 되니까 에너지만 나오고 깨끗하잖아, 물은. 우리가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찌꺼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라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됐나요? 네. 다음, 달이 지구를 계속 도는 이유는 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서 달이 돼서 돌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태양을 지구가 도는 이유. 그죠?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 박힌 것을 뭐라 그래요? 항상 급격이 있으니까 항성. 항성. 지구처럼 도는 거는 행성, 단일행. 근데 이 행성 주변에 있는 도는, 빙글빙글 도는 거는 위성이라고요. 위성이라고. 근데 이 위성인데 빙글빙글 든 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딱 발사해갖고 올리면 인공위성.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절묘하죠, 이게 도는 게. 왜 절묘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도는 위성이 여기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로 잡고 여기 손으로 잡고 여기 돌이라고 생각 돌려본다고 봐요. 이게 벗어나려고 하지, 날아가려고. 네. 이게 잡죠, 이렇게. 네. 이게 팽팽하면 빙글빙글 돌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잡는 손, 이거 잡는 손을 탁 놔봐. 그러면 핑 하고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날아가는 거하고 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또 떨어져도 안 되죠. 떨어지는 거하고 딱 균형점 맞는 점이 있어요. 높이가. 거기까지 딱 올려놔야 돼요. 더 멀리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주로 날아가요. 너무 낮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로 떨어져요. 딱 균형점 있는 높이에 딱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들이 많아요. 여기에. 비슷한 위치에. 이해돼요? 됐나요? 네. 자, 다음. 헬륨 풍선을 놓으면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자, 그러면 헬륨은 내가 그랬어요. 수헬립의 HE, 헬, 이렇게 됐네. 헬륨. 근데 헬륨 풍선,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이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풍선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그럼 여기는 헬륨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산소도 있고, 질소가 가장 많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무거워요? 네. 이게 가벼워요? 그럼 이게 공기방울, 물속의 공기방울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어디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왜요? 공기도 원소들죠. 얘네들이 이 원자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 가벼우니까 잘 안 떨어지지만 멀리 있으면 우주로 날아가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벼워서 동동 떠다니네. 아니? 에? 그러니까 헬륨 가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가볍죠. 네. 가벼운데 자 물속 깊은 데서는 요만한 거야. 자, 올라갈수록 압력이 여긴 되게 세겠죠. 되게 세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딱 만들었어. 근데 올라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 그럼 밖으로 나가면 이게 얼마나지겠어요? 엄청 커져. 그럼 이 고무가 버텨요, 안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요? 팡! 터지죠. 그래서 어딘가 휙 떨어져서 어딘가 구석에 처박히겠죠. 헬륨가스 놓으면요? 헬륨 감수로 다 세고. 헬륨 풍선을 놓으면요. 높이 날아가서 터지고 그냥 끝인 거예요. 터지고 그거는 어디로 휙 떨어지고 가스는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물속에 자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랑 가까운데 인력이 어떤 게 있어요? 가까울수록 세죠? 네. 여기 공기가 많죠? 이걸 뭐라 그래요?
고기압. 위로 올라갈수록 저기. 저기압. 기압이 약해요. 기압이 약하니까 풍선이 더 팡팡하게 늘어나요. 그러다 뻥 터져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헬륨 풍선을 놓으면 어디까지 날아가나요? 그럼 풍선이 터질까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아주 높이는 못 가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공기방울이 가운데 동동동동 떠있다. 이렇게. 평행을 맞추면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헬륨 풍선이 올라가다가 외부 기압하고 여긴 헬륨이고 여기가 공기가 별로 없어. 공기하고 기압이 비슷해. 그럼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왜? 더 가벼운 게 아니잖아.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조금씩 헬륨 가스가 새.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가라앉아. 또 조금 새. 그럼 어떻게 돼? 조금 가라앉아. 그러다 나중에 쪼그러들어. 그럼 휙 가라앉겠지. 아닌가요? 맞아요. 자, 이해됐나요? 결국에 헬륨가스를 넣으면은 어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우주까지 날아가긴 힘들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구 같은 거 만들 때 천을, 아주 튼튼한 천을 이렇게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 헬륨가스를 꽉 채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베요? 끈으로 베요. 왜? 부풀어 오를 때 더 이상 터지지 않게 잡아주려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기둥을 하고 여기다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이 타고 있죠. 이해되나요? 네. 응? 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